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영재와 일반 아동을 구분하는 요인들은 높은 지능 및 창의성, 언어 구사 능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탐구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탐구 능력이란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원리를 터득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과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방학이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은 추운 날씨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 비해 야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영재놀이터에서는 겨울방학 특집으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나 놀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탐구 능력을 쑥쑥 향상시켜줄 엄마표 놀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탐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어떤 대상이나 물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거나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인데요. 관찰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기초가 됩니다.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관찰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관찰 관점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은 겨울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이지요. 아이에게 귤을 주고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도록 해봅시다. 글씨를 쓸 줄 아는 아이는 종이에 직접 쓰게 하고, 글씨를 아직 익히지 못한 아이라면 말로 이야기한 내용을 부모님이 종이에 적도록 합니다. 시간은 아이가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고 할 때까지 충분히 줍니다. 자, 이제 아이가 적은 관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가 다음에 8가지 내용을 적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모양이 동그랗다. 2. 위쪽 가운데 튀어나온 꼭지가 있다. 3. 아래쪽 가운데 둥근 점이 있다. 4. 겉에 작은 구멍들이 있다. 5. 색깔이 주황색이다. 6.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있다. 7. 말랑말랑하다. 8. 표면이 거칠거칠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오감을 활용하라입니다. 관찰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각적인 정보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찰은 감각기관을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각 이외의 감각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시로 든 8개의 결과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시각, 7번, 8번은 촉각을 활용한 관찰입니다. 오감 중 2가지만 활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각과 촉각을 제외한 청각, 후각, 미각을 활용한 관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 달콤한 향기가 난다,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와 같은 결과들이죠. 그러므로 관찰하기 전에 5가지 감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종이에 표를 그려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감을 모두 활용한 관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냄새를 맡거나 먹기에 안전한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귤을 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2번째 포인트는 정량적 관찰을 병행하라입니다. 관찰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로 정량적 관찰과 정성적 관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찰은 정보를 얻는 데 오감을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관찰을 정성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찰에서 숫자나 양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의 예를 들어볼까요? 2번 위쪽 가운데 튀어나온 꼭지가 있다와 3번 아래쪽 가운데 둥근 점이 있다는 정성적 관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관찰 결과는 사실 정량적 관찰과 정성적 관찰이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귤이 위쪽에 꼭지 하나, 아래쪽에 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번은 위쪽 가운데 튀어나온 꼭지가 한 개 있다로, 3번은 아래쪽 가운데 둥근 점이 한 개 있다로 쓰는 것이 더욱 정확한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세 번째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찰하라입니다. 보통 문체를 관찰하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만 관찰하는 것은 충분한 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부까지 관찰하는 것이 좋지요. 귤의 경우는 껍질과 알맹이로, 알맹이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조각은 여러 개의 알갱이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알맹이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조각은 여러 개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등의 내용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 관찰은 내부를 여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시로 귤을 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네 번째 포인트는 비교하라입니다. 귤을 관찰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귤만 놓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가령 크기가 모두 다르다와 같은 관찰이 가능한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에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앞쪽과 뒤쪽을 두들겼을 때 소리가 다르다. 위에서 보면 원에 가깝지만 앞이나 옆에서 보면 타원에 가깝다와 같은 관찰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만약 댁에서 아이와 함께 귤 관찰하기를 한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귤을 놓고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마지막 포인트는 변화를 주어라입니다. 사람들은 관찰을 할 때 가능한 한 대상에 어떠한 변형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대상의 특성을 다양하게 찾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액션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6번,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있다와 같은 관찰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껍질에 작은 점들을 누르면 물과 같은 액체가 튀어나온다.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와 같은 관찰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입니다. 액션에 대한 반응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촛불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야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관찰을 위해 대상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귤이라면 껍질을 벗긴 상태로 두면 알맹이가 점점 딱딱해진다와 같은 관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1년 동안 비둘기의 발만 반복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사람들의 질문에 소년은 아버지께서 발만 계속 그리라 하셨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이 15살이 되었을 무렵 놀랍게도 소년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매우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의 발만 열심히 관찰하여 그리면서 같은 비둘기라도 발의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소년이 바로 입체파 화가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비둘기발 일화는 관찰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방학특집 탐구능력 향상 제1탄으로 다양한 관찰 관점을 갖기 위한 5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찰 못지않게 중요한 예상과 추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